제가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듣고 나서 보충할 점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플로어로 질문을 돌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8종 검조 교과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역사상 이제 최악의 교과서를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라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천리마운동은 굉장히 좋았고 새마을운동은 아주 안 좋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다가 요번에 다시 빠꾸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2000년 초반에 그 금성출판사 수준으로. 그래서 그 사실의 오류는 김병원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발표문에는 있지만 그 발표문 하신 그 사발문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걸 원본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원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과서는 이걸 원문이라고 하고 어떤 교과서는 그냥 그 잡기에 나온 그 설명이라고 나오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정답은 이 원문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2차 사료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이 그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면서 한때는 모든 교과서에 사실은 역사 자료가 될 수가 없는 오지영의 소설 동학사입니다. 소설 동학사예요. 이게 1940년에 집필이 된 소설인데 여기서 소설이라고 하는 걸 빼고, 왜 소설이면 이게 자료가 안 되니까 이걸 빼고 모든 교과서에서 이것을 그 실제 사료로 인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목적을 위해서 사료를 찾아낸 거예요. 허위 사료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토지는 전부 못 써요. 균자팔사 뭐 이런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농민혁명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유영희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이게 사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오지영의 소설 동학사는 교과서에서 거의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찬스는 기회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 다시 오지영의 소설 동학사를 인용을 하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걸 빼버렸어요. 그냥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기예요. 그런데 다른 교과서는 다행히 전봉준 공초, 그러니까 전봉준의 그 신문 기록이죠. 거기에 나온 그 패전개혁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료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로 인정할 수 없는 거를 패전개혁안이라고 한 교과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한 교과서, 이게 정말 적탕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국 박사님이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민주주의 논쟁은 2011년에 국사학회가 얘기를 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됐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안 된다, 자유를 빼자라고 한 거는 인민민주주의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인주의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삼인주의는 양 박사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삼인주의는 그 대의민주주의를 그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관시할 필요는 없지만 인민민주주의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 투표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UN 감시하에 보평직비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자유선거가 일어나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북한은 투표라고는 했지만 이게 흑백 투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이 사람이 찬성하면 하얀색, 반대하면 까만색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민의 대의원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주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얀색,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보평직비 원칙에 다 어긋나는 그런 투표가 자행이 됐고 물론 100%에 가까운 찬성률로 성립이 됐고 유엔 감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인 정부,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 하는 것의 의도는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수립만 하더라도 건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강하니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좀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 해서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니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갑자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그 난리를 칠 때 가장 앞장섰던 분이 숙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교수인데 제가 그 이만열 교수의 책을 갖고 나왔어요. 70년대 썼던. 본인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반민족주의자이자 반민주주의자로 얘기하는 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전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주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당대사, contemporary history는 역사에 있어서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관한 평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했습니다. 거의 그냥 뭐 한두 줄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교과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권의 저질 선전선동 팜플렛으로 만들어버린 역사상 그 초유의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대사를 소술하고 싶으면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뭉개고 학교를 거의 그 정치 선동화하는 그런 그 교과서로 만들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예견이 됐던 게 사실 국사학계 또 넓게 봐서 그 역사학계의 그 대부분은 이미 철진한 거죠. 얘네 민족해방론이라든가 좌파 수정주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분들이 98%입니다. 여기 계신 그 이주천 교수님이나 그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멸종 위기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해방혁명론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소외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안을 가지고는 아무리 교과서를 잘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안 초안이 발표가 됐을 때 워낙 문제가 많아서 2018년 2월에 전희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한 게 생생하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말 참 잘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쩔쩔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승인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최종 시안은 초안과 6.25 남침이 들어가는 거 하나만 빼고는 똑같이 나왔고 현 정권의 실세였던 그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이 총리의 의견을 뒤집는 발언을 하면서 이 한국사 교과서 시안은 최종 시안은 그 최초 시안과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6.25 남침 문구 이것도 정말 먹기가 싫었는지 뭐 38선을 무대로 남북 간에 크고 작은 전투가 있다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남침이 됐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 서술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닌 것은 소련 그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중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되면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 네 사람이 정말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내려온 사건인데 그런 것을 서술한 교과서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의 대한민국 유엔헌법정부 이것은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 한국 결의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일어난 38선 이남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야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일어난 거는 그 지역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이 승인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남한이다 라는 것을 따로따로 서술을 한 것을 처음에는 이걸 오역을 했죠. 일부러 목적을 위해서 오역을 한 겁니다. 리영희 교수가 오역을 해서 38선 이남에서의 합법정부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게 오역인 게 밝혀지니까 나중에는 이 두 문장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 있어서 유엔헌법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국사학계 거의 다지만 특히 많이 주장한 분은 상명대학교의 주진호 교수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이 국회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은 유엔 승인 유엔 합법정부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시한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서울대 박태균 교수, 전남대 임종명 교수 이런 분들 전부 다 이런 오류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한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어가 되다가 이제는 아예 시안이 이렇게 되면서 니들 마음대로 써라 하다 보니까 최악의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어떤 집단이건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에 있어서 핵심은 역사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이런 가치 공유가 좀 약합니다. 이번에 나다운 사건 같은 걸 보면은 공수처법 황교안 대표 이하 전 당이 공수처법 반대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친문재인 정권의 성향이 강한 그런 걸 하고 조국 수호의 입장 처음에는 이거를 부정을 하다가 나오니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직자들이 충분히 SNS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양인국 박사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당의 미디어 국장이 이 영양가 없는 한국당 세미나에 불러주니까 지들이 모나된 것처럼 착각들 쩔어요. 역겨운 꼰대들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이것 징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김병원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통하지 않더라. 억지 공동체더라. 문책을 요구하는데 안 되더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파의 어르신들이 단체로 이것을 항의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본인의 공개 사과와 그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어저께 바로 당사자가 저는 SNS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당사자가 자기가 한 사과도 좀 더 번복한다. 괜히 했다. 그러고 자기 한 주장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거 고소하겠다 하면서 입장을 또 번복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뭐 이게 뭐 특정인들과 일부만 얘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왜 이렇게 그 지식인들, 우파 지식인들을 이렇게 그 업신여기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징계되기가 힘들었는데 징계가 됐는데 왜 또 이것을 번복하고 아주 나쁜 것들이 이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 문제라고 정말 그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곽 의원님 그 한국당이 이런 문제 정말 좀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게 3달 반을 걸었습니다. 근데 또 어저께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이제 분개를 하셔가지고 또 몰려오신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일을 겪어야 되겠는지 이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나서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이 뭐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아까 오시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것이 패전개혁안인데 작년 연말이죠. 국가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렀는데 동학 밀란 앞에 제시를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답변이 패전개혁안입니다. 이 농민분들이 실시한 것이 뭐냐? 패전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교과서에는 지금 동학 관련 패전개혁안이 동학사 소설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봉준의 판결문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교의 대한 개념사에 있는 야사에 있는 것도 3개나 실려있다. 도대체 그 농민분들이 실천한 패전개혁안은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패전개혁안이라는 말 자체도 농민분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게 패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치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것을 개혁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근데 농민분들이 그 패전을 개혁했다고 지금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개가한다든가, 세금을 적게 거둔다든가, 농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든가, 전라도에 있는 농민 반영분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차치하고 교과서에는 3가지 제시된 패전개혁안 중에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정답하고는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때는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게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시 반복하자면 억지 공동체고 오력지 공동체입니다. 오늘 4분, 3분 발제와 한 분 토론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블로그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토론은 조금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요. 대신 이제 질의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길게 되면은 다른 사람 기회를 빼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하시면. 네.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홍우재 교수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런 사단이 났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범위였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이게 또 비중도 크고 또 범위나 이런 것도 넓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역사 왜곡이랄까 오류가 일어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여기 각성도 의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 또 여기 또 법률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뒤처리를 할 것인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 곧 이제 3월부터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교과서를 가지고 또 정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열심히 가르쳐질 텐데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후속 대책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처분 신청을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가지고 제 연구소에서 학부모 6학년 학부모 20여 명 모아서 했는데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6학년 5학년 2학기 교과서로 내려갔는데 저희가 소송 걸었던 부분이 일부 삭제가 되는 그런 성과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처분 소송은 배포금지 가처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섣불리 또 나서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좀 전 국민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18세 이나 그 문제도 있고 또 뭐 이 교과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쪽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큰 힘을 실어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고인단 모집 이런 거를 이제 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상진 변호사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선 뭐 당장 법적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김규수 변호사님께서 주도하신 행정소송 개혁은 다 가까우에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확인 소송은 뭐 지금까지는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은.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불미스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조치를 받아내서 효과적인 결과를 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소송이 유지가 되어서 온당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존이 돼도 각별히 모든 분들이 좀 힘을 합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서 교육부 대리인들이 대답한 답을 보면 이건 교사나 학생들만 관계 있는 거지 일반 국민은 이해관계자 아닌 일반 국민들은 다 빼고 교사 학생만 가지고 재판하자면 이따위 대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률을 말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민 전체의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국민운동으로 나가야만 되는데요. 국민운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하나님을 구하사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할 때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과연 우리가 편찬해낼 수 있는지 지금 현재의 역사학자들이나 조사들의 상황을 볼 때 기회가 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열정적인 분이 계셔서 바람직한 모범 교과서를 만들어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이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국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법의 삼순입니다. 이경규입니다. 대한민국의 참 앞날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좌편향 의식을 갖고 있어서 먼저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학이 앞장서서 교과서를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노조에서 와서 하는 사학을 앞장서던 사학을 했던 데를 전부 다 회수시켰어요. 그래서 사학이 앞장서서 교과서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어느 나라도 다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까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수천 발제님 그리고 우리 교과서 연구회에서는 앞으로 교육의 발전을 쌓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외에 또 사학이 정당하게 이렇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점도 좀 해주시고, 유일하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 교과서에 관한 것을 그 잘못을 오류를 보도했는데, 이런 홍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사학이 앞장설 수 있는데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병현 연구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고요. 역사 전공이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12개 정도 주제로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역사들요. 제가 원문을 모아놨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 여유 되시면 각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신축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와 관계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신채호 개인의 생각이죠. 독사신론에. 왜냐면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무모한 게 아니라 성덕왕 때 강나라에 의해서 영토를 화사하는 겁니다. 이게 삼국사의 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삼국통일 자랑스러운 근거 없습니다. 자주적인 거. 그냥 오늘 서희의 강동육주도요. 네, 자랑스러운 거 없고요. 원문 보시면 됩니다. 고려사. 요청의 서경천도원도 요청이 아니고요. 원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미사면도요. 일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 일본인과 결탁한 괴학파들이 죽인 겁니다. 게다가 을사조에게 이완용이요 찬성하는 내용도 성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보시면 없습니다. 고종 해교 특사 파견한 기록도 없고요. 고종 강제퇴위도 없고, 순종한테 모든 거 떠넘기면서 두 번은 순종이 사양하고 결국에 나중에 태평성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뭐 재헌헌법과 4.4.5의 개헌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경제적인 부분 보시면 재헌헌법은요 사회민주주의적 통제 경제고요, 4.4.5번 보시면요 시장 경제입니다.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면요, 제주도 뭐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 제한경무회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요, 인민유격 때 이런 게 교과서에 저는 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솔직히 저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요, 하나같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고 오로지 중국의 4대 역사고요, 대한민국 이후의 역사만 솔직히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질 수도 있지만 학자님들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 논문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이 내용에 관해서 원문을 제대로 적어놓은 것도 없고요. 편집을 해서 오로지 모두 역사가 자랑스럽다, 모두 뭐 우리나라는 멋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요 고대사나 중세사나 조선사 그리고 근대까지 모두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역사 교과서에서 연구도 해주시고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역사지 지금까지 역사 모두 부르십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역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과서의 오류 부분은 연구된 결과는 사료에 명백하게 맞는 것인데도 교육부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그런 책을 지금 김경호 소장님이 곧 출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2월 중에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거 연장자이시고 자장이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간이 지나간 제가 531년 동안에 그 역사 교육을 가르치면서 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200명 설명해서 아주 보려고 치는 이야기 좀 했었는데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갑자기 국사 교과서 연구소 자문 고문 좀 맡아 달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두가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알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이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 만들기 운동까지 연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역사 교육이 왜 역사 교육을 하느냐 하는 나라 지키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그러면 나라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이 말이거든요. 괜찮은 부모, 괜찮은 조상을 만나서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내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자. 이것을 양성하는 이런 시민을 만드는 민주공화국의 그 당이죠. 공화국의 그 나라 시민을 만드는데 적합한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교재 목적에 교육 목적에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87년 이전에 나라는 이 대통령은 리더십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반토막이라고 태국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찬양하니까 역사 교과서에 홍보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대폭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진행하는 것을 칼라로 좀 프린트 좀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소용해가서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원국민 운동을 해서 이거 뭐 사업정상과 관계없이 해야 될 것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학은 어느 당파나 어떤 특정 당파, 특정 권력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국민들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거든요. 해결 말하는 프라이헤이트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는 권리가 포함되죠. 이런 전반적인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 헌법적인 문제, 가치관 문제 이런 것을 좀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 새로운 운동을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것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2020년 역사교과서 이대로 가르칠 것인가 국회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주간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